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시린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이가 시리다고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치아 페임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이 패이는 증상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넓고 크게 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특징적인 모습으로는 치아의 하얀색 부분인 치관부와 잇몸의 경계 부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경부 마모증이 나타나면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바깥층이 파절되거나 마모되어서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호층이 없어서 예민한 상하세관이 그대로 노출되고 찬물이나 찬바람에 시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빨간 점서처럼 치아가 차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패어나간 것입니다. 치아가 시린 증상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나타나지만 방금 보신 사진과 같이 치경부 마모증, 그리고 교환면이 마모되는 교환면 마모,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충치, 치수염, 그리고 보통 풍치라고 부르는 잇몸이 좀 내려가서 치근이 그대로 노출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경부 마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패이는 것은 단순히 이를 세게 닦아서만 패이는 건 아닙니다. 교합되는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와 식사 시 턱의 움직임, 저작 습관, 교합 포인트, 턱의 움직임에 따른 교합 간섭 등의 영향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식사를 하실 때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물방울 모양을 하면서 음식을 씹고 자르고 이제 갈아내게 됩니다. 이런 측방 운동 때문에 치아는 좌우로 흔드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가 휘어지는 힘을 받게 되고 그 휘어지는 힘 때문에 그 힘이 누적이 되다 보면 피로 누적된 힘 때문에 치아 목 부분이 패여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치경부가 교합력 때문에 파절되는 것을 굴곡 파절이라고 하고요. 양치질 할 때 너무 이제 칫솔로 세게 닦으시거나 하면은 이 부분이 또 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특징적인 모양은 뾰족한 모양, 좀 둥근 모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양을 특정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콜라 사이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비타민 C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에서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이런 산성분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날카롭게 초기에 패였을 때도 시린 증상을 좀 보이기도 하시고요. 좀 증상이 심해지면 좀 넓게 패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린이 치료하는 방법은 충치 치료와 같습니다. 치아 색깔 나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때우기도 하고요. 지아이라는 재료로 때우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정도가 약할 때는 직업과민 처치용 기타 약품들을 바르게 됩니다. 아까 노출되었던 상하세관을 이제 그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GI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치아의 목 부분을 메꾼 사진입니다.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메꿔진 거고요. 레진으로 떼었을 때는 또 여기 패인 부분이 이렇게 떼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의 원래 모양 그대로 이제 쭉 더 오목하지도 않고 볼록하지도 않게 원형 그대로 이제 수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레진과 GI를 비교하자면 레진은 치아 색깔과 완전 동일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치아랑 좀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고요. 재료 자체가 좀 본딩 재료를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본딩이 좀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GI는 본딩은 없고 이제 그 GI만의 화학적인 접착력으로 붙게 되는데요. 이제 보험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거나 그리고 뭐 잘 보이지 않는 어금니 쪽은 GI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색상 차이가 좀 있어서 레진은 굉장히 좀 다양한 색상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복을 하게 되고요. 지하의 같은 경우는 색상이 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약간 티가 나기 때문에 전치부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다른 분 사진인데요. 앞쪽에는 좀 좁게 펴여 있고 뒤에는 좀 크게 펴여 있고 맨 뒤에는 넓게 펴여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치아의 원래 모습대로 이제 떼어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복이 되고요. 이렇게 패인 곳을 관리를 잘 안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충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게 주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좀 심한 경우는 이게 신경치료가 갈 정도로 치아의 바깥쪽 부분이 펴있기 때문에 충치가 좀 더 잘 생겨서 펴있을 때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좀 빨리 떼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패인 곳에 치석이 좀 쉽게 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흔적으로 예전에 떼우셨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떼웠던 게 좀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변색과 스테인과 치석이 좀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일반적인 치아가 이런 굴곡파절이나 마모나 침식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런 치경부 마모는 충전을 해서 수복을 한 다음에도 이 재료 자체도 굴곡파절이 일어나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제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심하게 패인 경우죠. 근데 보통 오실 때는 아까 보신 사진처럼 이제 심한 경우들보다는 좀 날카롭게 좁게 패인 경우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초기에 이가 처음 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치아에서 처음 이제 보호층이 벗겨진 다음에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오십니다. 이러면 원형대로 다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송곳니 부위가 이제 그 초기 치경부 마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펴나간 상태고요. 이쪽을 수복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오시는 이제 초기 사진입니다. 날카롭게 펴여 있죠. 요 부분에 치경부 마모가 나타난 사진이고요. 그 부분이 잘 떼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GI 재료여서 레진과 다르게 조금 이제 하얀 티는 나는데 뭐 재료 물성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요것도 이 부분에 이제 치아 패임이 나타난 사진입니다. 손톱으로 긁었을 때 이거 손톱이 걸리면서 이쪽 양치질 할 때 굉장히 시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역시 GI로 치아와 색상 차이는 좀 나지만 그래도 매끈하고 잘 떼워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좀 나타나신 경우고요. 이제 충치도 약간 동반되고 치석도 좀 고이고 몇 군데는 예전에 떼우셨는데 그 부분에 이제 틈도 생기고 변색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복합적인 이제 다수의 수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또 이제 앞니 쪽이어서 잘 보이기 때문에 레진으로 티가 좀 덜 나게 떼운 상태입니다. 이런 치아 패임 증상은 꼭 바깥쪽뿐만 아니라 혀 쪽, 입천장 쪽 그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은 아랫니 뒤쪽으로 치경부 마모가 나타난 사진이고요. 이 경우도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 치아의 볼 쪽이나 입 쪽뿐만 아니라 입술 쪽뿐만 아니라 빈도수는 좀 덜하지만 그 굴곡파절이나 마모나 침식 같은 이유로 앞니의 뒤쪽이나 어금니의 안쪽도 패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패여 있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요. 손톱으로 긁었을 때 이가 시리고 손톱으로 긁었을 때 뭔가 패인 느낌이 나시면서 뭐 거울을 통해 보시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시거나 해서 뭔가 패인 게 있으면 치과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수복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충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